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형과 주조, 열처리 등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이 충분한 검증 작업 없이 사실상 실험과 같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과 군수 등 단체장들의 갑질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공직자 문화가 여전히 구시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빙초산 테러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금형과 용접, 주조 등 6대 기초산업을 흔히 뿌리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뿌리 산업의 비중이 90%에 달할 정도인데요. 자동차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가 뿌리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금속 재질의 금형 틀에 액상의 플라스틱을 주입해 자동차용 전기장치 부품을 생산하는 초정밀 금형 업체입니다. 유럽이나 일본으로 납품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20%가량의 매출 신장을 이뤘습니다. 이 업체처럼 최근 광주에 기술 첨단화 고도화 업체가 늘면서 금형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대체적으로 좀 기업들이 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하는 데는 좀 유리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형을 포함해 주조와 열처리, 용접 등 6대 기초산업을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된다고 해서 흔히 뿌리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뿌리 산업의 비중이 90%에 이를 만큼 제조업의 성장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50개 업체가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뿌리 산업 전시회에서 광주시가 올해를 뿌리 산업 진흥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유입니다. 뿌리 산업을 튼실하게 키워놓으면 자동차나 가전 등 종합 제조업체의 유치가 유리하고 친환경 자동차 도시 실현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뿌리 센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더욱 이 부분들을 활성화됨으로 해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로 가는 선도 도시에 그야말로 뿌리 기반이 될 수 있는 근간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국비와 시비 100억 원이 투입된 광주 뿌리산업 기술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기술 고도화와 신제품 개발 지원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오는 2018년까지 뿌리 기업 규모를 7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생산액은 14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비는 새벽에 모두 그쳤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어제 광주가 25.3도에 머물었는데 오늘 26도로 어제와 비슷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휴일부터 장마가 시작되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7월 초까지는 장마 전선이 활성화가 되면서 많은 비를 쏟아 부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곳곳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낮 동안은 가끔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입니다. 광주가 20.2도, 담양 20.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만큼 오르겠는데요. 무안 22도, 곡성 구례 27도, 보성 26도, 고흥 27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를 인양하는 건 전례가 없고 아주 어려운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MBC가 입수한 해양군안 선전탱업체 내부 자료를 보면 세월호 인양 작업이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사실상 실험과 같은 상태란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을 지원하는 센첸하오호입니다. 지난 4월 4일 해양수산부와 상하이셀비지, 해양군안 컨설팅 업체 TMC가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의 기술적인 문제와 일정, 염려되는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TMC는 이날 논의를 10장 분량의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그냥 늘상적으로 회의를 하니까요. 같은 공간에서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이들이 장시간 논의한 주제는 슬링 테스팅으로 와이어와 로프 등 인양용 자재의 검증 여부였습니다. TMC는 해양수산부의 인양 장비가 무게를 버티지 못할 것에 대비해 실험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셀비지는 실험을 로프를 만드는 회사의 몫으로 돌리고 직접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양의 가장 중요한 공정이었던 세월호 선수들기에 쓰이는 인양용 와이어가 버틸 수 있는 무게 계산도 당시 잘못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 오븐 와이어가 추가될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세월호 선수들기 작업에서 예상보다 큰 하중으로 인해 5개 중 2개의 와이어가 세월호 선체를 파고들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들이 모여 회의를 한 시점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열흘가량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인양 공정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해양수산부는 100% 인양 성공을 자신하고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이어서 양현승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가 7월쯤 세월호의 선체가 모습을 드러내게 될 거라고 밝힌 건 지난 4월 14일. 그런데 이로부터 불과 열흘 전 해수부는 TMC 상하이 셀비지와 만난 자리에서 인양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결론을 냈었습니다. 인양 장비 검증도 안 됐고 일정상 확신도 없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해수부는 100% 인양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우리 해수부 장관님부터 모든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실패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최근 선수들기 과정에서 와이어 일부가 세월호 선체를 파고들자 하중 예측에 오류가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 작업 시작부터 세계적 성급인 노르웨이 성급협회의 검사 기준에 따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양을 맡은 상하이 셀비지는 노르웨이 성급협회가 제안하고 있는 전체적인 기준은 따를 뜻이 없었습니다. 당시 TMC의 문서는 선수들기 작업 이전에 하중 계산을 마칠 수 있는지 여부와 인양 장비들이 무게를 견디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희생자 가족들은 그동안 인양 작업의 기초로 삼은 하중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해수부는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으신 분일까요? 최근 불거지는 단체장과 단체장 부인의 갑질 행태를 보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시대착오적인 공직자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순금으로 된 생일 선물과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생일 잔치. 해외 출장 때마다 쥐어준 현금. 간부급 공무원들이 건넨 이런 상납성 선물을 단체장들은 거절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사무관 이상 또 서기관 승진 이런 것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성금품을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 취급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갑질은 단체장 부인에게서도 발견됐습니다. 나주시장 부인은 1년 5개월간 200여 차례 여성 공무원을 수행원처럼 부렸습니다. 해당 직원은 부인이 호출하면 출장계를 내고 개인 차량을 끌고 나가 운전부터 의전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단순히 관행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러한 인식들, 그리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의식들, 이런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으로 궁궐 같은 집을 지은 단체장도 있습니다. 전임 보성 군수는 재임 당시 무려 7억 원을 들여 초호화 한옥 관사를 완성했다.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300평에 달하는 규모의 군수를 위한 골프 연습시설까지 갖췄던 이 호화 관사는 현재는 이순신 교육관으로 활용 중입니다.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문제없다며 이어온 관행 뒤에는 단체장이 주민과 공무원 위에 군림한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깔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헤어지자고 말한 동갑내기 여자친구의 직장까지 찾아가 빙초산 테러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을 상대로 한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빙초산을 손에 든 한 남성이 휴대전화 매장에 들어서더니 한 여성에게 마구 뿌려댑니다. 구속으로 몰린 여성이 이리저리 피해보지만 37살 박모 씨는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빙초산을 수차례 뿌립니다. 헤어지자고 한 말의 격분에 동갑내기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빙초산 테러를 저지른 겁니다. 박 씨가 뿌린 빙초산을 맞은 피해 여성은 얼굴과 팔다리 등에 1, 2도 화상을 입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옆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서 제가 나갔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그랬는데 그쪽으로 떼가시더라고요. 테러 전에도 수차례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직장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려 피해 여성은 지난달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전화를 안 받은 것 때문에 싸운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오늘 그 피해 장소 그 매장에 와가지고
그날도 갔더니 이렇게 뭐 핸드폰 깨고 그런 행패를 부렸다. 넉 달 전 화순에서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10대 소년 사건부터 전화를 마음에 안 들게 받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마구 구타한 의전원생 사건까지 여성을 상대로 한 남성들의 데이트 폭력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4달간 광주 전남에서만 데이트 폭력으로 구속된 남성은 7명, 형사 입건된 사람은 143명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수주 절벽으로 조선업 경기에 대한 지역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고용 현장에서는 대량 실직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조선업종이 입주업체의 70% 넘게 차지하고 있는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기계음으로 넘쳐나던 활기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고 조선업 불황이 산단 전체에 짙은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수주 절벽은 고용 절벽으로 이어져 한때 14,000여 명에 달했던 산단 내 근로자 수가 10,000대 이하로 줄었습니다. 임금 체불 기업도 증가하는 추세고 근로자 수도 2015년 말에는 약 11,000명이었던 것이 금년 4월 기준으로 해서 9,800명으로 약 1,200명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조선소인 현대 삼호중공업도 사정은 마찬가지.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해 지난 1년 동안 무려 2,700여 명이 줄었고 희망퇴직을 신청한 200여 명이 이달 말 회사를 떠납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부 협력업체와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까지 따지면 지난 6개월 동안 5,00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업체와 근로자 모두 비명을 지를 정도로 대량 실직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현재 민관 합동조사를 거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대상 지역은 조선업이 몰려있는 영암과 울산, 거제, 창원 등 4개 시군. 조선업 불황에 따른 대량 실직 사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은 기간이 1년, 연장도 가능해 조선업이 회복되기까지 지역경제에 적잖은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내일 뿌리산업 채용 박람회가 열립니다. 광주시는 2016 국제 뿌리산업 전시회 세부 일정으로 30여 개 뿌리산업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내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채용 박람회를 진행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뿌리산업 전시회에는 250개 업체가 참여해 뿌리산업 기술과 제조 설비 등을 선보이고 있으며 모레까지 계속됩니다.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들은 고용 형태가 직접 고용으로 바뀐 뒤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본청과 출연 출자기관 등에서 직접 고용으로 전환된 근로자 693명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8점으로 0.76점 상승했습니다. 항목별로는 고용 불안이 줄어든 점과 임금 상승이 가장 좋았던 점으로 꼽혔습니다. 광주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을 마련해 용역 노동자 896명 중 743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정은 어린이집 무상 이용 시간이 제한이 됩니다. 이른바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되는데요. 네, 그래서 2살 이하 영아를 둔 가정과 어린이집에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동구 어린이집 연합회 이화진 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그 맞춤형 보육제도라는 게 어떤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외벌이 가정에 만 2세까지 영아에 대해서 어린이집 무상 이용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6시간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고요. 위 시간대 외에 월 15시간 이내로 긴급 보육 바우처를 제공하고 외벌이 가정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3자녀인 가정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종일반 이용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벌이 가정과 이 맞벌이 가정의 보육 지원이 차등을 두겠다는 건데요. 네. 그럼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운영난과 보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시는 건가요? 네.
맞춤형 보육을 실시를 하게 되면 정부 지원 보육료와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기본 보육료를 각각 20%씩 삭감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 운영난은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작년에 비해 보육료가 6%가 인상이 되고 종일반과 맞춤형 비율이 8대2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난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보육료는 시간 외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는 등 적정 보육료에 크게 미달되고 있고 지난 4년 동안 보육료가 동결된 상황을 감안을 하면 실제 보육료 인상분은 물가 상승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1.5% 인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특성상 영아반들은 맞춤반 영아가 귀가를 하게 되더라도 종일반 영아는 그대로 보육을 해야 하고 또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고정 비용이 예를 들자면 극간식비, 교재교구비, 교사급여, 퇴직 적립금, 4대 보험 등과 같이 고정 지출 비용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면 그만큼 보육의 질은 하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도 뭐 아이 키워봤습니다만은 일하다 보면은 아이를 이렇게 맞춤형으로 해놓기보다는 종일반에 맡기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현실적인 면과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이 맞춤형 복지 정책을 석 달 동안 시행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영아를 둔 부모님들이 좀 현실적인 것과 맞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실시했던 맞춤형 보육 시범 사업에서도 90% 이상이 맞춤형을 반대했는데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1조를 보면 어린이집 설립 목적이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보육 이념에도 영유아 최우선 이익의 원칙이 있는데 맞춤형 보육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정의 평균 자녀 수가 1.8명인데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종일반을 인정하겠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이고요. 맞벌이를 또 입증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 또한 전업주부에 대한 명백한 차별 정책이라는 비난도 팽배한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많네요. 전국 어린이집 단체들이 현재 이 국회 앞에서 지금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해 시범 사업에서도 맞춤형 반대가 90%로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충분한 논의와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맞춤형 보육이 필요하다면 불합리한 보육료를 현실화를 하고 어린이집 근무 시간을 유치원과 같이 8시간으로 조정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보더라도 시청과 시교육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현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아직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법체계 보완 등 좀 더 강력한 행정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또 다른 보육 대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 빨리 좀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학 진학 준비에도 바쁜 고3 학생들이 공동 창작 소설을 써내서 화제입니다.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책을 쓰면서 삶의 목표의식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자신을 낳다가 돌아가신 어머니와 바빠서 대화할 시간도 없는 의사 아버지. 비상 상황을 뜻하는 이멀전시라는 표제를 단 소설은 외롭게 성장한 주인공이 최고의 의사가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그립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도 자주 등장하는 이 소설의 작가는 6명의 이과 계열 고등학생들. 공통적으로 의사 이쪽이 의학계통에 관련된 진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럼 우리 이번에 한번 의학에 관련된 소설을 써보자. 지난해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생 책 쓰기 동아리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소설이 우수 사례로 뽑히면서 이를 책으로 엮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과 표현 방식 등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에 특히 더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학생들은 문집 수준이었던 초창기 책을 1년 동안의 토론을 통해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올 6월 국제표준 도서번호가 부여된 이 새 책을 공식 발행했습니다. 이런 의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환자를 진료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처럼 수많은 응급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삶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학생들. 지난 1년여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 한 권과 더욱 치열해진 삶의 목표의식을 함께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문화방송은 몽골TV5와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양 방송사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문화방송 최영준 사장은 광주 MBC는 대한민국 광주를 넘어 몽골을 비롯한 아시아로 눈을 넓혀가고 있다며 아시아적 가치를 구현하는 콘텐츠를 공동 제작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TV5는 공중파와 케이블, 인터넷 TV를 소유하고 있는 몽골 대표 민영 방송사입니다. 광주 근대문화의 보고인 양림동의 골목길을 담은 사진전이 사직도서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담벼락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김인혜 사진작가가 기록한 양림동의 골목길과 그 안에 담긴 오랜 시간을 관람객에게 선보입니다. 사직도서관은 김인혜 작가의 작품을 통해 시민들이 양림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사상가인 타고르의 예술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국제교류전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인디라 간디 국립예술센터가 함께 참여한 이번 전시에서는 타고르의 생애와 작품을 다양한 사진 컬렉션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내년 1월 8일까지 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 파크에서 계속되고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광주 남구가 발명에 관심이 많은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명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동강대학교 경찰경호학과가 광주 북부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방범 순찰 등 경찰 실습 강의를 수료했습니다. 장성에서 은퇴를 앞둔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귀농귀촌 체험교육을 했습니다. 보성군이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감자재배 농가를 찾아 바쁜 일손을 도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국성지사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내 고향 물살리기 활동에 나섰습니다.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의 야간 조명에 따른 빛공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기아와 두산과의 경기가 열린 그제 임동 한국아델리움 아파트 4곳에서 조도를 측정한 결과 12.46수에서 23.76수로 허용 기준인 16수를 모두 초과했습니다. 광주시는 이 결과를 놓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에 비구름은 모두 물러갔습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광주가 26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밑돌아 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가운데 토요일까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다음 주 초반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7월 초순까지는 장마 전선이 활성화가 되면서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에는 구름이 많이 껴있는데요. 오전까지는 빗방울이 조금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0.2도, 나주 20.1도로 전남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만큼 오르겠는데요. 곡성 구례 27도, 보성 26도, 고흥 2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에서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밤사이 다시 안개는 짙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